모르니까 마이크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불법 사이트 얘기 있잖아요. 근데 형사처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이 너무 많고 사실 효과도 별로 없어요. 뭐 그 유튜브 채널 보면은 아예 일부러 고의로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고발당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벌더라고. 어딘지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보다는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우리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 해당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불법이 너무 심해서 시정 명령을 예를 들면 하지 마라 더 이상 이런 불법은 뭐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계속한다 그러면 아예 그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면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겠죠. 다만 이제 엄격한 기준 뭐 절차 이런 게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는 그런 건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이게 불법 사이트가 불법이라 할 수는 없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몰래 보는 거를. 불법 사이트. 네, 불법 웹툰, 불법 사이트. 네. 하여튼 근데 그게 사실은 초기에는 홍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게. 아, 그래요? 네, 이게 작가의 유료 수익과 직접적인 물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 소문날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소규모의 무슨 뭐 대학 동창회에서 이렇게 슬쩍 한번 올려본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 음중 제재를 하면 너무 빡빡해질 텐데. 근데 아예 돈벌이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옛날에 불법 영어 다운 받는 것처럼. 요새는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불법 서비스하는 자들의 행태가 뭐냐면 불법 도박, 뭐 불법으로 하는 그런 그 음성적인 그런 것들의 광고를 유치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제재를 해야. 그러니까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저작물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 곳에 다 있죠. 예를 들면 뭐 요새 유튜브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그걸 막 호기심 유발한 다음에 돈 벌고 뭐 고소당해가 처벌받아봐야 벌금이나 내고 벌금 내고 변호사비 든 게 돈 번 거보다 얼마 안 되니까 또 하고 이런 게 문제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도 매우 심각한데 누가 돈 내고 보겠어요. 이거를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하는 건 원래 사실 징벌 배상을 해야 돼요. 그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죠. 되게 서구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아마 미국이나 이런 데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번다? 남의 걸 훔쳐가지고 보여주면서 상상을 못하죠. 그거 하는 순간에 징벌 배상으로 망해버리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든지 사이트를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그 자체를 폐쇄해버려야 그 고객을 모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방법을 하나. 네. 저기 작가님들이 혹시 조금 어려워서 말씀을 잘 못하실까봐 저희 마이크는 조금. 마이크는 하지 말고 하세요. 네, 여기 방송사 마이크가 앞에 다 있어서. 더 괜찮아요. 마이크는 하지 말고 또 뭐 이상한 편하게 말씀을 좀. 마이크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네, 편하게 좀 말씀을 좀. 그러면 현직 작가로서 네. 제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그 작가들도 이제 기업들도 당연히 너무나 이거를 간절히 잡고 싶어서 많은 시간 노력을 드렸는데요. 해외 서버가 있고 있다. 심지어 국적을 해외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 국내에서 차단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 후보에서 절차를 밟아서 차단하는 속도보다 여기서 차단당했네 클릭 딱딱하면 바로 새 사이트가 복사를 열립니다. 풍성하게 딴 데 가서 또 새로 차리고. 근데 거기에 접속해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번호가 돼 있기 때문에 해야지 사람들이 편하게. 아, 그래. 좀 이따 그러면 비공개 때 더 얘기하도록 하시고.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비공개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잠깐 놔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문제 벌써 몇 년째 만약에 전체가 사실 가장 핫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뭐 정부에서 대응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하는 것보다 불법 사이트가 계속해서 증식하는. 그러면요, 빠르게 김신 회장님 이래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대응,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이 원하는 체감하는 게 저는 국가가 너무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 조직 안에 아예 지금 예비군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그 이니셔티브 비전이 저는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사회에서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뭐 웹툰, OTT 산업.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선두자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더 확장하는데 그 불법 사이트들이 굉장한 지금 장애물소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아니, 그 말씀 제가 좀 좀 더 드릴게요. 강력한 아예 전담 경찰 조직을. 아니, 경찰을 두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경찰이. 그러니까 뭘 이 어떻게- 이 불법 사이트만 집중 차단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좀 집중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일단 불법 웹툰 서비스하는 아니, 뭐 차단하면 바로 또 그것들을 생긴다 그랬어요. 조직범죄로 우선은 그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방심위에서 지금 현재 저기 웹툰 관련 불법 차단하는데 그 심의하고 그 작가들이 그 직접 일일이 다 그 자기 사례를 해서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차단까지 가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15일. 아니, 근데, 지금, 그거를 예. 차단을 하면 그때 예. 바로 또 생겨가지고 소용이 없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제 해외 서버라서 방법이 없다면서요. 예, 근데 저희가 그 차단해서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새로 정식하는 시간 사이에 갭이 커서 그걸 줄이는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차단을 하면, 폐쇄를 네. 하면 새로 생기는데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가서 늘어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비용이 들고 네. 많은 그 이용자가 생기는 것 자체가 재산인데 네. 그 폐쇄당하면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금방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사이트를 만드는 건 금방 생기죠. 거기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들어오냐고요. 그 주소를 똑같은 사이트인데 이 주소만 차단되면 다른 주소로 바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알리는 그럼 또 그걸 다른 커뮤니티가 아니,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꾸니 그거 차단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쉽게 말하면. 그럼 방법이 뭔데? 또 하나 방법은요. 이게 전에 과거 우리가 처음에 MP3 음원이 아, 얘들 들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때 MP3 음원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되면서 사실은 이제 소작자들을 위축시켰는데 그 다운로드한 대상 그 소비자들한테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제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요즘 누가 아무도 사실은 그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 이용자를 책임을 묻자고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원래 웹툰책위원회에서 3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들이 분명히 지금 다 봤던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그 다음 단계 가서 문체부 특사장이라고 해서 전문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국가 간의 범죄가 같은 것들 빨리 확실하게 범죄자 인도까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가서 지금 국가 진행 상태고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문체부 상황에서 하니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걸 빨리 국가단에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좀 어떻게 설득이 돼서 국회의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요. 따로 한번 정책안으로 한번 받아서 네. 하나 들고 있어요. 다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나 게임 같은 건 불법으로 다운받으면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많이들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인식 개선부터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강희정 대변인이 좀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루노TV라고 해서 OTT 콘텐츠들도 불법 사이트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저작권 침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웹툰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콘텐츠 전반이 불법 사이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은 예비후보님께서 참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도 이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측면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획기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 거네요.
참가만 합니다. 네? 참가만 들어서 만들면 바로 고치고 이런 식으로라서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은 시스템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원론적으로. 그래서 웹툰이나 만화가 종수가 영화나 드라마, 게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과감한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로 돈벌이를 위해서 남의 저작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그건 어떻게든지 총력을 다해서 봉쇄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소규모로 그냥 입소문 나는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이거를 친구한테 다운받은 걸 보내준다든지 이런 건 불법의 범죄에 속하나요? 실질적으로 범죄인데 이제 그것까지는 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큰 것들이 얘들이 사실은 도박 사이트입니다. 도박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가시면은 좀 더 이게 아니 그럼 그걸 남의 저작물을 훔치는 걸로 자기가 돈을 버는. 그건 사실 도둑질에 가까운데. 기업형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죠. 책임도 최근에 묻고. 이제 일본이나 한국과 좀 다른 부분들이 처벌의 범위가 약하느냐 강하냐 재산 보수라든지 기타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돼야지 실제적으로 불법을 했을 때 처벌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방어막으로서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디지털 시대에서 막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 네이버 카카오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처벌 강화가 저는 법적 강화의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법은 저희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이 불법 사이트들을 신고하는 체계 자체가 개별 업체들을 신고하고 작가 개인이 신고하고 소표원들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신고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체계적으로 신고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웹툰 이 원소스 역할이라고 하는 웹툰 산업이 무너지면 사실은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당연히 연계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웹툰 산업이나 전담 국가 진흥위원회를 진흥을 국가기관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 시간이 좀 요약해서. 카카오에서가 사실은 사이트 폐쇄를 가장 많이 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다 얘기하신 것처럼 방통위에서 사이트 차단을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서요. 저희는 법무실 산하에 이제 팀을 꾸려놓고 하는데 사이트 폐쇄하고 서버를 뺏어야 끝나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성공한 케이스나 성공 아닌 케이스가 59%가 외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랑 해당 경찰 국제공부가 잘 되면 빨리 조치하는데 요즘 안 되는 경우거나 정말 이상 제3지역에 가 있으면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을 수사 공조 시스템이 잘 되면 저희 같은 업체에서 폐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A 국가에 수사 공조를 잘해가지고 차단이 잘 되면 거기 얼른 C 국가로 옮겨버릴까? 그거 일도 아니잖아요. 저기 우리가 협조 잘 안 되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한번 방법이 없는. 그렇죠. 그 기술적인 방법은 마땅치 않은 모양이거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되게 많은 시도를 하는데요. 일단 웹툰이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주일 기다리면 무료로 보는데 미리 볼 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기술적으로 이게 무료로 전환되는 시기까지만 이걸 막아내면 그래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AI를 써서 이 무료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불법에 오르면 이걸 누가 가져가는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구매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칙으로 이게 그 창과와 방패의 싸움처럼 또 새로운 기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형사처벌이나 정부는 원래 속도가 늦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나 법률상 가능하게 만들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를 것 같긴 해요.
이게 불법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 소규모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다운받은 걸 친구들한테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서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직접 네, 한다고. 왜냐하면 그냥 가서 보면 되고 일주일 기다려 보면 되고 뭐 한 회차를 보는 사람들은 또 몇백 원 안 할 거기 때문에 친구 간에 그렇게 하는 수고를 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친구가 가서 뭐 몇백 원 내고 보면 되는데 내가 그거를 길쭉한 거를 계속 다 캡처가 아니라 그냥 파일로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다운 받지. 네, 그 다운을 다운이 안 돼요. 그냥 가서 보는. 그런 거 저희가 개인하기에는 그래서 그 수고로움이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는 안 할 거고 다운을 받는 게 아니고 가서 보는 경우도 제가 있다고. 돈을 벌 의도가 있어야지만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들은 사람 써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운받아서 다 어. 만들어서 불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건 정말 범죄네요. 훔친 완벽하게 훔친. 그렇죠. 하여튼 소규모 불법 열람이 홍보에 도움된다는 말은 취소합니다. 공부는 저는 제가 원래 그래. 원래 만화가 1권, 2권, 네, 어릴 때 보면 1권, 2권, 3권 쭉 나오잖아요. 1, 2, 3권 하고 난 다음에 4권, 5권부터는 유료로 하고 비닐 씌워가지고 못 보게 만들잖아요. 1, 2, 3권은 원래 그냥 최대한 많이 배포하는 게 도움이 이미 되는. 그렇게 다 써보세요. 그래. 제가 그거하고 착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지방이 이제 예를 들면 문화 컨텐츠 산업이 지방에